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일부분 내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일부분은 자기소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부분이에요. 되게 재미있고 또 신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쭉 한번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그쵸,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일부분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 시험 전반에 대한 저는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하실 것 같아서요. 진짜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TS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시간 잡아먹지 않을 거고요. 너무나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TSC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일부분의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TSC는요, 여러분, 테스트 오브 스포큰 차이니즈. 되게 영어로만 있는데 발음이 좋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어를 테스트하는, 그죠, 말하기 자격증 시험인데요, 여러분. 말하기 자격증 시험인데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해봐봐 이런 시험은 아니고요. 인터뷰 형식으로요.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안을 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푸게 되실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면요. 저의 이름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요. 묻는 말에 대해 인터뷰 형식으로 답변하는 형식의 말하기 자격증 시험이고요. 이 시험 선생님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네, 우리가요. 이 시험 말고도 자격증 시험 HSK라는 거 많이 따잖아요. 독해라든지 듣기라든지 쓰기 하든지 하는 항목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점 이렇게 가장 좋은 급수를 가진 친구들을 회사에서 뽑았는데 막상 실제로 가보니까 업무에서 중국어 실력이 그쵸 말하기 실력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쵸 의사소통할 때 얼마나 중국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생긴 시험이 이 말하기 자격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요 이렇게 글 쓰는 거 참 잘하고 독해 되게 잘하는데 막상 말할 때는 좀 많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회화에도 도움을 좀 받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외워가지고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게 이 TSC라는 시험이고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딱 시험을 보게 되면 7개의 부분을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한 가지 유형의 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다른 부분의 문제를 풀게 되실 건데, 총 7가지의 종류가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되실 거고요. 총 문제는 26문제. 그리고 총 소요 시간은 50분 정도가 소요가 될 텐데요. 전체 다 문제를 푸는 시간은 아니고요.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약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중국어로 오리엔테이션 해줄 거예요. 네, 그 시간 동안에는 일부분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요. 마음의 여유를 좀 잡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 문제를 푸는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쓰실 건데요.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꽤 오랜 시간 동안 TSC를 공부하고 딱 시험에 가는 건데 30분 안에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게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도록요.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문제 수는 26문제고요. 총 7가지 부분 저랑 같이 한 번씩 쭉 만나보실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진 않지만 부분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분의 문제 유형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근데 굳이 지금 제가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이요. 그냥 그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스킵하지 않고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일부분에 오늘 만나는 자기소개 부분이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TSC 별거 아니네 이러고 조금 이렇게 해이한 마음을 갖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이하지 말라고 전체 문제 유형 알려드리고요. 또 길이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면 조금 더 쉽게 그 길이 험난하더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어딘지 도대체 내가 하는 문제 유형들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요. 쭉 한번 알려드리니까 이거 쭉 정리하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부분은요. 총 4개의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준비 시간 없이 10초 동안 얘기하셔야 돼요. 뭔가 4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준비 시간 없이 10초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 부분인데 10초로 어떻게 채워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이름? 제 이름은 뭡니다.
까지 하면 되게 많이 시간이 남는데 옆 사람들 되게 많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10초 동안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 방법들 저랑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0초의 준비 시간이 있는 만큼, 그쵸? 고정 문제로요. 여러분들 외워만 가시면 무조건 이 문제들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 잘 활용해서 답안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림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칸图回答, 그림을 보고 답변하기라는 부분인데요. 그림 속에는 정보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혹은요 여러 가지 동작들과 관련된 뭔가 그림 속에 답안지가 있는 그림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묻는 말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했으면요. 그림 속에 있는 시계 보시면서 몇 시인지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는 몇 번 버스를 타나요? 했으면 그죠. 그림 속에 있는 번호 보시면서 몇 번 버스를 탑니다. 이렇게요. 그림에 있는 것들을 답변하는 형식이에요. 준비 시간은 3초, 대답 시간 6초여서요. 생각보다 6초가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말할 수 있는지 각각의 자주 나오는 그쵸 공통의 단위들과 표현들 정리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6초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않으면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지나고 나면 3부분 만나게 되시는데요. 3부분은요.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그림 속에는 답안지가 없어요. 그냥 상황을 보여줄 뿐이에요. 아, 이들이 지금 공항이구나. 이들이 지금 공원에 있구나. 얘네들은 지금 직장 동료구나. 이렇게요. 상황만을 보시면 되고요. 준비 시간이 2초인데 15초 동안 얘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문장이 아니라 간략한 문장들을 나열해서 뭔가 대화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하시면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이 3부분입니다. 롤플레잉 하는 부분인데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각각의 주제별로 어떻게 답안을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3부분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표현들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그쵸 가볍게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수의 변별력이 생기는 4부분인데요. 4부분부터는 그림 없이 그냥 글만 쭉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면서 또 듣기 해보면서 문제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에 관련된 질문들부터 좀 일상적인 질문들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등장할 거고요. 15초 준비, 25초 대답 이렇게요. 답변 시간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매한 시간 25초를 채울 수 있을지 그 틀에 넣는 방법들 같이 공부해 보실 거고요. 역시 각각의 주제별로 자주 쓰는 어휘와 문장들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들 하시면서 4부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TSC 시험은요, 뭔가 유창하게 말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요. 내 생각을 갑자기, 뭔가 유창하게 말하는 방법을 익히기는 어려우니까요. 각종 자주 쓸 수 있는 어휘들과 문장들을 암기하는 게 이제 고득점의 비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각 주제마다 자주 나오는 것들 반드시 암기하셔가지고 4부분 마스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많은 학생분들께서요,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5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5부분은요, 약간 사회적인, 논리적인 문장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환경 오염의 원인은 무엇인지, 프리랜서가 좋을지 나쁠지, 그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소가족이 좋은지, 이렇게요.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5부분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역시나 자주 나오는 주제들에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50초를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 틀과 방법들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절대로 그냥 보기엔 어려운데요.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6부분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6부분은요. 30초 준비 그리고 40초의 대답 시간 이 주어지고요. 이 부분에서는 롤플레잉을 하는 부분인데요. 각종 상황에 맞는 연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황이 되게 재밌고요. 실제 중국에 있는 것 같은 약간 착각이 드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전화해가지고 이걸 찾아달라고 부탁해라.
이런 식으로요. 실제 중국에서 한 번쯤 써볼 만한 단어들과 문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되게 가볍고 또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6부분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부분인데요. 7부분은 딸랑 한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7부분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7부분에는 그 어떠한 문제도 등장하지 않고요. 그림 4개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신 다음에요. 여러분들께서 스토리로 연결하는 건데 사실 말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말로 드라마 어제 줄거리 얘기하라 그러면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도 드라마 소개하라고 하면 줄거리 얘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 마음의 부담감 버리고 그쵸? 가장 간략한 문장들과 단어들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채워가지고 1분 30초를 그쵸? 채워갈 수 있을지 공부해 볼 거니까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은요, 여러분 뭔가 같은 문제를 풀고요. 다른 점수를 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각 급수별로 내가 원하는 급수에 맞는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풀고 누군가는 1급을, 누군가는 10급을 이렇게 받는 시험이 TSC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1부분의 자기소개 부분이 가장 쉽고요. 뒤로 갈수록 5부분, 6부분, 7부분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하지 못할, 그쵸? 문제는 없어요. 넘지 못할 산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 중에서 3급부터 7급까지가 다 중급인데요. 많은 학생들이요. 선생님, 제가 4급을 목표로 공부를 지금 하는데요. 10급까지 있으니까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절대 못하는 급수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원어민들조차도 준비 없이 보면 만점 받기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4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일이고요. 사실 그쵸. 급수가 너무 막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게 뭐야 중간도 못하는 거잖아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 4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죠? 궁금하시죠? 이렇게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상황에서요. 여러분들께서 돌려서 그쵸? 뭔가 내가 아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TSC의 4급을 만드는 요 실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에 너무 좋은 급수이기 때문에요. 절대 4급이 낮은 급수가 아닌 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4급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와 함께하는 모든 문장들은요. 4급뿐만 아니라 5급, 6급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고득점하는 팁 같은 거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들 잘 챙겨가서 4급뿐만 아니라 5급도 6급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한번 문장과 어떻게 단어들이 제시가 되는지, 그죠?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봤는데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4급을 딸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어떤 평가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지요. 자, 평가 기준 4가지인데요. 되게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유창성. 이걸 어떻게 평가하나요, 선생님? 문법, 어휘, 그리고 발음까지 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받게 되시면 그래프 형식으로요. 이 4가지 항목의 그래프 막대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막대가 길수록 다음 단계에 가깝다는 뜻이고요. 막대가 짧을수록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이 유창성과 그 문법, 발음 같은 것들은요. 단기간에 확 업그레이드 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유창성이 높아져야 3급도 4급도 5급도 이렇게 중급에 해당되는 급수를 받을 수 있는데 선생님, 유창성을 어떻게 제가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올릴 수 있나요?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해서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쵸? 문장을 외웠던 것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활용한다면 정말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한다고 아는 문장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문장들 많이 읽으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 4가지 항목들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쭉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기대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네. 자, 기대하는 마음 가지셔도 좋아요. 너무나 재미있는 부분들과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실 텐데요. 자기소개 관련 문제인데 준비 시간 없이 10초간 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장 딱 본 다음에 10초 동안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미리 답변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분의 문제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问题：你叫什么名字？ 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그죠? 뭐래요? 你叫什么名字?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뭐라고 불리니? 라는 뜻이죠. 이름을 묻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10초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많은 분들께서 답변하는 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我是 뭐뭐뭐 혹은 我叫뭐뭐뭐 이렇게 해서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是이나 叫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답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죠? 너무너무 잘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10초를 채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 볼 거예요. 너무 좋은 문장이지만 확장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我叫金智英 저는 김지영입니다. 라고 해서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봤는데요.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좋은 답안지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我叫金智英 智慧的智英国的英 저는 김지영입니다. 라고 푼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지혜할 때 그 지자에다가요. 영국할 때 영입니다. 이렇게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를 굳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참 많은 한자들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성조는 딸랑 4개, 경성까지 합치면 5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죠? 그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를 굳이 풀어 설명하는 게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중국 할 때 그 중짠지, 그죠? 혹은 무겁다 할 때 그 중짠지 요거를 설명해줘야 그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무슨 단어에 뭐, 무슨 단어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실 거고요. 여러분들도요. 그 사전 어플들 많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한자를 딱 치면 관련 어휘들이 몇 개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발음하기 가장 쉽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선택해가지고요. 이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네, 그럼 저랑 같이 읽으실 건데요. 나는 아직 생각을 못했다 한다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그쵸 본인 이름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저는 김지영으로 읽을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我叫金智英智慧的智英国的英 되셨나요? 문장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원어민스러워지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누군가와 실제로 만났을 때도요, 이름 얘기하시면서, 그쵸? 시간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유창할 때까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으로 연습하세요. 네, 이제는 두 번째 문제 만나러 갈 건데요. 두 번째 문제 역시도요, 기본적인 정보를 묻거든요. 뭐가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오실게요. 问题，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네, 뭐라고 했냐면요. 请说出你的出生年月日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생년월일을. 그죠? 出生年月日 생년월일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답안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출생하다라는 단어, 出生이란 단어가 문제에 등장했으니까요. 그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답변해 볼 거예요. 자, 我是1985年6月15号出生的 저는 이때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년도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년은 중국어로 年, 월은 중국어로 月, 일은 중국어로요. 号라고 얘기하거든요. 年, 月, 를 혹은 年, 月, 号 요거 기억하시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요. 연도를 얘기할 때 우리는 1985년 이렇게요. 1100
10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연도 얘기할 때 그렇게 안 하죠. 1985년 이렇게 한 글자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900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한 글자씩 읽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 많은 분들께서는요. 숫자 1이 도대체 인지 야온지 너무 헷갈려 하세요. 자, 연도를 얘기할 때는요. 무조건 원래대로 이라고 읽으실 거예요. 각종 번호를 얘기할 때만 야오거든요. 연도는 그냥 이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일이 1991년생이에요. 1 두 개 들어가네요. 1991년생이에요. 야오지오지오 야오 아니고 뭐라고요? 이지오지오 이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본인 거 넣어가지고 읽어볼 건데요. 앞뒤에는 我是出生的 넣을 거고요. 가운데 숫자만 바꿔가지고 읽어보세요. 같이 갑니다. 저는 이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거 넣어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갈게요. 시작. 我是1985年6月15号出生的. 네, 저는 1985년 6월 15일 출생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였고요. 선생님, 저는요, 이것도 참 좋지만 조금 더 길게 말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이렇게도 말씀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고 같이 해석해 볼게요. 我生于1985年6月15号今年32岁 뭐라고 했냐면요. 生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태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위라는 친구는요. 어느 때에 어디에서 라는 전치사예요. 뒤에는 숫자나 장소가 오는 전치사인데요. 이 친구가 짜이와 다른 점은요. 무조건 동사 뒤에만 쓰일 거예요. 1985년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쓸 때도요. 졸업하다가 毕业 그럼 毕业于1985년 이런 식으로요. 각종 연도 앞에 위를 붙여가지고요. 어느 때에 어디에서를 표현할 수 있는데 특징은 동사 뒤에만 붙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生于하면 어느 때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 똑같으니까요. 1985년 6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뒷문장 해석하기 되게 쉽죠. 今年32岁 올해 32살입니다. 여기까지요. 본인의 나이까지 설명하면서 10초를 조금 더 이렇게 끌고 가봤네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거 넣어볼게요. 나이와 연도 바꿔가지고 얘기해보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我生于1985年6月15号今年32岁 되셨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생년월일도 조금 더 10초를 완벽하게 활용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만 힘내가지고 세 번째 문제 듣고 만날게요. 问题：你家有几口人？ 네, 중국어 처음 배우던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런 예문인데요. 그죠? 你家有几口人? 너희 집에는 몇 식구의 사람이 있니? 그쵸? 식구 수가 몇 명이니? 요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답안지 되게 잘 만드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드셨나요? 我家有四口人. 爸爸, 마마, 弟弟和我. 저희 집에는 4식구가 있는데요.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성원까지 쭉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답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일단 주의할 점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식구 수 얘기할 때 지금 여기 거우라는 친구 썼잖아요. 그거 대신에 끄 쓸 수 있을까요? 끄. 친구 2명 할 때 우리 2个人 이렇게 쓰잖아요.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선생님 뭐 말은 되잖아요 하셔도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전체 식구 수를 셀 때는 입구자 거우라는 친구로 셀 거거든요. 그래서 거로 바꿔 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집에 5식구 있다고 我家有5个人 하시면 안 되고요. 5口人 이렇게 거우 넣어가지고 써주실 거고요. 선생님 그럼 언제 꺼 쓰는 건데요? 식구수 중에서도요. 세부적인 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가족이 다 5식구인데요. 언니가 2이야. 이렇게 세부적인 거 얘기할 때는 2个姐姐, 2个弟弟 이런 식으로요. 세부적인 거는 거를 쓰지만 전체 수는 거우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거우는 삼성이기 때문에요. 뒤에 련을 만나면 거우ren
그쵸, 성조가 바뀌죠. 그리고 앞에 숫자와 함께도 그쵸,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성조 변화에 주의하시면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식구수를 넣어가지고 읽어볼 건데요. 선생님, 저는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빠, 엄마랑 안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또 다른 답변 준비해봤거든요. 그거까지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자, 본인한테 맞는 걸로 일단 만드시는데, 아빠, 엄마와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저는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삽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돼요. 같은 표현인데 단어만 바뀌었어요. 我家有三口人. 저희 집에는 세 식구가 있습니다 하고 나서 뒤에만 달라졌죠? 我爱人一个女儿和我. 저의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한 명의 딸, 그리고 저요. 요렇게 쓰면 되는구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아이런은요, 남편에게는 그저 부인, 부인에게는 남편을 가리키는 배우자라는 단어거든요. 아, 이런 결혼을 했어요. 아이런. 요거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앞에 아빠, 엄마, 딸, 뭐 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뭘 쓰든 관계없이요. 지금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늘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네요. 어떤 분들은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띠디, 제제, 나이나이, 빠바, 我和 띠디 막 이렇게 막 자기 맘대로 쓰시는데요. 안 돼요. 연장자 순서대로 쓰되 자기를 뺀 나머지 쓰고 나서 마지막에 和我 이렇게 쓰실 거예요. 자, 저는 2번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개 결정해가지고요. 본인 거에 맞는 걸로 2번 읽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我家有4口人爸爸妈妈弟弟和我. 잘하셨고요.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에 맞는 걸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갑니다. 시작. 我家有3口人我爱人一个女儿和我.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3번째 문제까지 함께 해봤고요. 마지막 4번째 문제가 남겨져 있는데요. 그것도 잘 문제부터 듣고 다시 올게요. 问题：你在什么地方工作？或者你在哪个学校上学？ 네, 자, 문제가 좀 길어졌죠? 저랑 같이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你在什么地方工作? 당신은 어느 곳에서 일하나요? 직장 묻는 문제네요, 그죠? 或者 혹은요, 你在哪个学校上学?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나요? 아, 직장인은 직장 얘기해라, 학생은 학교 얘기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까 여기 什么地方 같은 거 있잖아요. 哪个学校 같은 단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학교 이름이나 회사 이름 넣어가지고 답변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답변 방법이겠죠. 자, 답안지 만들어 볼까요? 我在韩中贸易公司工作. 저는 어디 회사에서 일합니다 해서요. 가운데에다가 그저 답안지만 작성해 봤어요. 저는 한중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무역이 중국어로 마오이. 한 번 더요. 마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한중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라고 해서요. 본인의 회사 이름이나 회사의 종류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쌤, 저는 저희 회사가 건설 회사인데 건설이 중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요. 전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찾아보시거나요. 쌤, 그거 못하겠는데요. 한다면 그냥 요거 외워서 쓰세요. 그들은 우리의 직업을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못하겠다. 그럼 내 걸 못 쓰겠다. 그럼 그냥 요거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한종 빼고 마오이 공스 공주어라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요. 한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름 빼버리고 무역회사에서 일합니다. 까지만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직장인 분들을 위한 답안지였고요. 이제 학생들을 위한 답안지로 만들어 볼게요.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 무슨 과에 몇 학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넣어봤어요. 我是韩国大学中文系4年级的学生. 저는 한국대학교 중원, 중문이란 뜻이고요. C는 그쵸, 과를 얘기하죠. 경영학과 할 때 그 과요. 자, 중문과
4年级 4학년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저 과 이름 알고 있다면 그거 쓰면 되는데 모른다. 그럼 그냥 이거 쓰세요. 자, 전체 문장 읽기 전에요. 혹시라도 경우의 수가 참 많거든요. 직업은요. 선생님 저는 이미 졸업을 했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졸업을 해서요. 회사도 속해 있지 않고 학교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졸업했습니다로 쓰시면 돼요. 졸업하다 중국어로 毕业죠. 그거 이용해서 답안지 만들어 봤어요. 같이 볼게요. 我已经毕业了正在找工作 저는 이미 졸업을 했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找工作 일자리를 찾다라는 이 단어는요.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막상 이게 이렇게 한글로 주어지고 취업하다. 직장을 구하다 이렇게 나오면 找工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험 자체를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나중에 뒤로 갈 때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找工作 꼭 챙겨가실게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같이 한번 답안지를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연습해 볼 텐데요. 3개 중에 마음에 드는 답안지 하나 결정해가지고요. 3번 읽으세요. 저는 각각 읽을게요. 자, 갑니다. 일단은 1번으로 만났던 문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시작. 我在韩中贸易公司工作 네, 잘하셨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는 걸로 한 번 더 읽으세요. 갑니다. 시작. 我是韩国大学中文系4年级的学生 너무 잘하셨고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갑니다. 시작. 我已经毕业了正在找工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답안지 작성까지 쭉 해봤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요. 이렇게 녹음 파일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평가를 할 때 요 마지막 B에서 조금 오류를 범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까봐 높아심에 한번 언급할게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毕业大学了 毕业大学了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물어보나? 그죠? 안 돼요, 여러분. B에는요, 목적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합동사라는 친구예요. 그래서 목적어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학이란 단어를 쓰고 싶으시다면 앞에다가 빼서 쓰세요. 大学毕业了 이렇게 쓰실 거예요. 大学毕业了 쓰실 거고요. 가끔 본인의 학교 이름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한국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신데요. 毕业 한국大学 하면 절대 안 되죠. 목적어 못 가지니까요. 그때는 아까 우리 출생 연월일 얘기할 때 쓰던 전치사 于라는 친구 이용하실 거예요. 于를 이용해서요. 我毕业于韩国大学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이렇게 실수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일부분 내용 함께 해봤는데요. 네,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하느라고요. 문제 자체는 얼마 없었지만 조금 그쵸 긴 시간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쭉 한번 정리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겠고요. 이거 쭉 잘 암기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大家辛苦了